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데 이 친구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확인해야겠죠. 1대1 대응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1대1 함수이면서 더불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함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fx를 한번 자세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x가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두 개의 함수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대1 함수라든가 아니면 치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하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더니 뭘 기준으로 x는 0을 기준으로 좀 분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위쪽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위의 함수가 그려질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x가 0보다 작은 쪽이 아래 함수인데 얘는 이렇게 왼쪽에서 그려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파란색에서는 아래 함수, 그리고 초록색에서는 위쪽 함수만 그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함수를 전체를 다 그리세요. 우리가 뭐 직선의 방정식 2차 함수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전체를 다 그리세요. 그렇게 그린 다음에 x는 0을 기준으로 딱 끊어서 반대편을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더 볼 거예요. 저기 보시면 뒤에가 플러스 3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직선의 y절편이 3으로 같죠. 근데 y절편을 그리고 저 플러스 3의 위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x가 0일 때의 값을 관찰하는 겁니다. 끊기는 그 절취선에서의 값을 확인하는 건데 지금 그 둘이 같으니까 두 지금 직선이 어디에서 아래에 보시면 저 점을 높이를 3이라고 했을 때 y값을 3이라고 했을 때 저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대략적인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그러면 몇 가지 예시로서 직선들을 그려보시고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요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라고 보시면 일단 첫째로 문제에서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라고 하는 말은 정의라고 하니까 얘는 뭐예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표현은 정의역을 주는 건데 우리 1대1 대응을 관찰하려면 공역을 관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역은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역은 언급이 없어 보통 실수 전체로 간주하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공역이 언급이 없다? 실수 전체겠구나. 그럼 우리 그래프상에서 비주얼적으로 공역을 나타내 보면 그냥 세로 전체예요. 근데 지금 그래프가 저렇게 V자로 그려지게 되면 이 점 우리가 방금 찍었던 이 점보다 위쪽만 해당하는 거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라서 굳이 구태여 더 이상 확인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1대1 함수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그래프상에서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해야 돼요?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가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어보시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도 되지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는데 똑같은 논리들로 1대1 함수도 공역도 치역도 같지 않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대1 함수가 되려면 이와 같이 그리고 이와 같이 그려져야 되고
그리고 저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공역과 치역이 뭐하기 때문에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자동적으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한 문장으로 두 쪽의 직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같죠. 생겨먹은 게 똑같으니까. 근데 부호가 같다라고 하는 건 둘이 곱해서 양수라는 뜻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직선의 기울기가 곱해서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선들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해서 양수. 그리고 a 그러면 마이너스를 하나 곱하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니까요. 2차 부등식에 의해서 큰큰 작작 사이값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하는 a의 범위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뭐다? 어떤 하나의 값을 기준으로 좌우에 여기도 직선, 여기도 직선이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울기 곱이 양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제부터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울기 곱이 양수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음 문제에서 조금 더 일반화된 상태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충 문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보충 문제 좀 많습니다. 자, 함수 fx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데요.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역함수 존재는 당연히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 존재의 문제는 그냥 1대1 대응과 같은 문제예요. 그럼 앞선 문제와 지금 상황이 똑같아서 지금 보시면 x는 0이라고 하는 그 절취선을 기준으로 하여 좌우 직선이니까 그냥 당연히 두 직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뭐 곱해야 되면 뭐 아까처럼 좀 덩어리져 있다면 곱해서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위쪽 함수를 보니까 x 플러스 2로서 함수가 예쁘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는 자동적으로 0보다 크다, 양수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a가 0보다 크다면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건데 우린 두 번째로 뭘 만족도 해야 되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만족을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대1 대응.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아까는 3, 3으로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봤을 때 무조건 0이 아니에요. 그리고 y절편이 아니에요. x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경계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b랑 2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b랑 2랑 꼭 같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다 비교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 보자면 만약에 예를 들어 둘이 다르다고 한번 해볼게요. 둘이 다르다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가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실수 전체는 그냥 요 세로선 전체예요. 근데 치역은요? 치역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y값이에요. 다시 치역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가 뭐하는 그려지는 y 범위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시면 그냥 그게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해보면 파란색은 요 값보다 작다. 즉 저 동글뱅이 미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초록색 부분으로는 이 값보다 크거나 같다. 저기는 검은 콩으로 칠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기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주얼적으로 보셔서 알 수 있지만 우리는요. 여기 부분이 치역은 비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1대1 대응, 역함수 존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두 점이
초록색 점과 저 파란색 저 점이 뭐 해야 돼요? 아주 온전히 맞닿아 있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지점을 본다면 x가 0일 때 그 경계 지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바꿔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함수 값이 같다라는 걸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둘 다 집어넣어 보면 b랑 2랑 그냥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하나의 절취선, x는 0이라고 하든 뭐 x는 a라고 하든 그러한 절취선을 기준으로 좌우에 직선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확인하신다라고 일반화를 시켜두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뭘 확인하는 거예요? 기울기, 곱이 양수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얘는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얘는 1대1 함수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보통 1대1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하다? 절취선에서, 지금 현재는 x는 0이죠. 절취선에서 만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체크하는 연습을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일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이런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하나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정리를 해두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뒤에서 좀 더 정리를 해보시고 우리 계속 보충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저렇게 있는데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첫째, 식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 있는, 현재는 4x-3이죠. 그죠? 4x-3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뭐가 나뉜다? 범위가 나뉘고 함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절대값 4x-3은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4분의 3, 0이 되는 값보다 큰 쪽은 플러스로 나오고 작은 쪽은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fx는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이 저렇게 바뀔 거니까 정리를 하자면 x가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k 플러스 4x 마이너스 5, x가 4분의 3보다 작을 때는 k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절대값이 있어서 뭔가 하나의 절차가 들어갔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앞서 풀었던 보충 문제 A와 B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는 문제랑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절취선인 x가 4분의 3일 때 만난다. 즉 함수값이 같은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즉 둘이 곱해서 양수다 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4분의 3일 때를 체크를 해보니까 둘 다 위아래다 각자 4분의 3을 대입을 하면 결론적으로 4분의 3k-2라고 하는 같은 값을 가지게 돼서 절취선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뭐만 답으로 인정하면 돼요? 그냥 기울기 곱이 양수면 되네. 둘이 부호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둘이 곱해서 양수니까요. 그냥 2차 부등식 풀어서 4보다 크고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라는 것으로 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고 앞선 거와 교과서 문제 요 세 개가 하나로 묶여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 머릿속에서 안 꼬이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양쪽에 직선으로 나누는 경우고요. 뒤에 두 개에서는요. 2차 함수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서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자고요. 오케이? 자, 다음 보충 문제까지 이어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xy에 대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x가 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1대1 대응이랍니다.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우리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친구를 한번 자세히 보자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x라고 하는 놈이 정의역 그리고 y라고 하는 놈이 공역이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정의역을 비주얼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와 같을 거고 공역을 비주얼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책정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만 신경 쓰는 거예요? 사실상 요 네모 박스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문제를 풀 때는 그리고 수업을 할 때는 그냥 저렇게 네모 박스만 경계선만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네모 박스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요. 함수 fx가 저렇게 생겨 먹었는데 제가 1대1 대응이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함수여야 되잖아요. 그쵸? 함수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한 발씩 써야 된다라고 하는 올앤원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 그래프가 지금 1차 함수라서 이와 같은 직선의 형태로 그려질 건데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의역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관찰을 해보니까 저 보라 색깔 형광펜 영역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부분의 x에 대해서 대응되는 공역의 y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함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런 거에 익숙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면 지금 저 보라색 형광펜은 X에서 A와 같은 친구예요. 쏘지 않아요. 대응되는 원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바깥에 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저 가로 범위는 뭐 해야 된다? 다 채워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다 채워지도록 그려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야 1대1 대응입니다. 지금 fx가 어차피 직선의 형태라서 1대1 함수임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서 체크를 해본다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그려지게 되면 우리 공역은 1부터 13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 박스의 세로 전부를 얘기하는데 지금 어디가 이 또 보라색 형광펜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곳이 비어있기 때문에 공치가 같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다? 세로선까지 풀로 차 있어야 저 네모 박스에서 1대1 대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와 같은 경우들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양쪽 끝,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를 지나는 직선인 경우 하나, 그리고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해당하는 이러한 경우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이 네모 박스에서 직선이 1대1 대응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는 A가 0보다 작다. A를 보니까 A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리고 또 얘의 의미는 뭡니까? 너 기울기잖아요. 그쵸? 그럼 기울기가 음수라고 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것은 둘 중에 이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계산을 할 때는 저 f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13이라고 하는 여기점 그리고 2,1이라고 하는 여기점을 지나는 직선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대입해서 연립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신다면 A가 마3, B가 7이 나와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2차 함수인 경우에서 1대1 대응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함수 fx가 이렇게 2차 함수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해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아서 fx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어떻게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걔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왜요?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잖아요. 아래로 볼록한 애를 이렇게 그려보면 가로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럼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대1 함수가 되도록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하여 왼쪽, 오른쪽 둘 중 하나만 선택이 돼야 돼요. 뭐 꼭 전체일 이유는 없어요. 왼쪽의 일부, 오른쪽의 일부여도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왼쪽, 오른쪽 중에서는 하나만 다뤄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경우 왼쪽만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초록색 경우 오른쪽으로만 선택을 하든가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채택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어진 정의역과 공역을 그려보자면 이와 같이 그려질 건데요. 정의역이 x는 3보다 오른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파란색의 경우는 불가능하고 왼쪽의 경우 초록색의 경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y가 3보다 크기도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초록색 경우처럼 현재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그리고 저 오른쪽 범위, 대칭축보다 오른쪽만 선택을 해서 그릴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함수 fx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앞서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한번 해보죠. 일단 fx가 함수여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저 초록색 형광펜 부분에 있는 정의역이 쏘지를 못하니까 아니면 바깥쪽에 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는 함수가 되지 못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그래프가 3, 세로선 3부터 시작을 끊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된다면 저기 초록색 형광펜 부분이 또 비어 있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어떤 경우만이 가능하냐면 지금 이렇게 저 3과 3이 x가 3일 때 그리고 y가 3일 때 저 절지선 두 개가 만나는 3,3을 지날 때만 뭐하다. 정확하게 저 범위들에서 1대1 대응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라고 한다면 주어진 함수가 fx니까 3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는 f3은 3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k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로 만약에 문제가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정의역과 공역이 만나는 딱 그 지점을 지나야 1대1 대응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1대1 대응 그리고 역함수가 될 조건을 진짜 최종 정리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충 문제 보겠습니다. 자, fx가 2차고 1대1 대응이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범위가 나올 거고 다 k가 지금 k보다 작은 쪽이니까 그럼 이쪽에서 그려져 있을 거니까 스무스하게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여기서 k,k여야 되니까 지나야 되니까 fk는 k일 거고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보면 이와 같이 k가 3 또는 k가 6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딱 답을 만약에 얘가 객관식이었다. 1번에 2, 2번에 3, 4번에 4, 3번에 4, 4번에 5, 5번에 6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제 멘탈 나가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럼 3하고 6 뭐 나 지금 2개 나왔는데 모르는데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낚시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둘 다 x인데 x를 한번 자세히 보면 얘가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가 모두 다 뭐한 상황이에요. 문자가 들어가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앞서는 3으로써 명확하게 숫자로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2차 함수 절반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대해서 디테일한 언급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K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보다는 1대1 함수를 따져야 되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 fx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이런 상황인데 얘보다 뭐 해야 돼요?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함수가 저렇게 그려질 거니까 지금 k라는 애가 x만 보시면 k라는 애가 요 대칭축인 x는 세모라는 것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뭐 같은 것까진 가능해서 그래서 k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이 되지 않고 3만이 정답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정의역과 공역이 숫자로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이것처럼 문자가 섞여 있는가 그래서 대칭축과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잘 한번 따져보시는 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시고 K, K, 뭐 3,3과 같이 절지선들의 교점을 지난다. 그래야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 세팅을 해두시면 1대1 대응이 될 문제 그리고 역함수가 될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신에서는 그래야 돼요. 이해를 하셨으면 빠르게 풀 수 있게 정리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뭐 물어볼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뭐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카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